BTS 이번에는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 상반기 10개 구단의 성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 KCC 이지스인데요. KCC는 사실 전창진 감독이 부임하면서 좀 팀 컬러도 확실히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5년 정도 KBL을 떠나 있었던 전창진 감독이 돌아오면서 사실은 KCC의 어떤 새로운 팀 컬러를 좀 입히려고 비시즌에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일단은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은 연습 경기를 되게 늦게 시작하는 대신에 팀 훈련 양을 되게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에 KCC 선수들 만나면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우승 못하면 억울할 정도다. 그때 KCC 우승 전력으로 평가받을 타이밍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나왔을 정도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시즌 초반부터 빛을 발했죠. 엄청난 활동량과 빠른 농구를 통해서 이제 공수 조직력을 앞세워서 좀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농구가 되게 좀 신선했고 KCC가 이때까지 하던 농구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사실 KCC는 스타 플레이어를 앞세운 그런 좀 무게감 있는 묵직한 농구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놀라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트레이드 이전과 이후에 상당히 또 팀 스타일도 달라졌던 것 같은데 트레이드 이전에는 좀 외국인 선수의 영향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국내 선수가 주축이 되는 그래서 또 팬분들이 굉장히 재밌어했다면 그쵸. 현대 모비스와의 빅딜 이후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스쿼드가 굉장히 선수 면면이 강해지다 보니까 예. 아직까지는 완전한 원팀이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KCC 이제 11월 초, 예. 11월 초에 했던 그 트레이드를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플레이오프 때를 노리는 이제 무게감 있는 스타 플레이어들로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트레이드였고 현대모비스와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를 잘 맞춰서 트레이드 당시만 해도 KCC가 너무 이득을 본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KCC 입장에서 좀 괜찮은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막상 이제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사실 트레이드 직후에 좀 부침은 예상이 됐던 거죠. 왜냐면은 손발을 맞춰야 되고 특히 뭐 이대성 이정현의 공존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초반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안 맞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예. 있죠. 예. 그 이대성 선수가 온 뒤로 KCC에서 14경기를 치렀는데 이 14경기 동안 이정현과 이대성 MVP 듀오죠. 네. 파이널 MVP랑 정규리그 MVP였는데 지난 시즌 이 둘이 동시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게 한 경기도 없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이 둘이 맞는 날이 올까? 라는 좀 걱정도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선수가 공존하기보다는 이정현 선수가 컨디션 안 좋은 날 이대성 선수 위주로 가고 또 이대성 선수가 컨디션 안 좋은 날 이정현 선수 위주로 가고 저는 이게 그냥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두경민 선수랑 허웅 선수가 공존할 때 보면은 두 선수 다 3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볼을 오래 소유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 선수 한 명으로 하여금 수비를 이제 몰아놓고 3점 찬스가 나면 둘 다 메이드가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대성, 이정현 선수는 사실은 득점력이 강점인 선수들은 맞지만 3점이 그 메인 주목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두 선수가 공존을 두 명이 같이 뛸 때 공존하기는 계속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선수가 볼을 만지고 있을 때 다른 한 선수가 볼이 없는 상황에서 캐치앤슈터로서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고 사실 볼핸들로 두 명을 동시에 보유한 팀이 늘 겪는 가장 큰 이제 트라우마 아니 딜레마죠. 딜레마. 네. 예, 딜레마. 뭐 이제 안 좋은 사례가 많았으니까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한데 이제는 예, 딜레마거든요. 근데 이게 두경민은 허웅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경민이 볼을 가지고 있던 허웅이 볼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한 선수는 그냥 이제 볼 없이 서 있어도 캐치앤슈터로서 그 자체로서도 위력적이기 때문에 되게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대성과 이정현은 그렇진 않아요. 특히 이대성은 제가 봤을 때 캐치앤슛이 되게 약한 선수 올 시즌만 봤을 때 좀 그런 편이고 이정현도 사실은 볼을 만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풀업 점프슛이 되게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캐치앤슛 상황에서는 그렇게 위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조직력 문제를 좀 초래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라거나의 역할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KCC의 외국인 빅맨들은 뭐 리오넬 윌리엄스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가자미가 되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트랜지션 상황에서 로포스트에 자리 잡고 볼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정현과 이대성이 사이드라인으로 볼을 빨리 몰고 넘어왔을 때 바로 스크린을 걸어줘서 이제 얼리 피켓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고, 전찬희 감독이 라거나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도 자연스럽게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라거나가 해오던 농구와 지금 KCC에서 요구받는 농구가 좀 많이 다르다는 점. 예, 그러니까 라거나의 마인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KCC의 또 불안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 라거나 선수는 좀 놀란 게,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 또 현대 모비스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본인이 왕이 돼야 했고, 로포스에 자리 잡고, 이게 좀 많았거든요. 그쵸. 이게 많았는데, KCC에서는 저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쵸. 그러니까 라거나 선수가 심판의 어떤 어떤 콜에 약간 예민할 때, 전창진 감독이 딱 액션 한 번 취하더라고요. 이거 딱 한 번 하죠. 예, 그쵸. 근데 기존에 예전에 감독과의 그 어떤 감독들과의 감독들과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라거나 선수가 이거 하나에 그냥 딱 이게 딱 그쵸. 전창진 감독의 딱 수그리는, 뭔가 저는 전창진 감독이 라거나를 길들이고 있다. 전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KBL의 감독의 역량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선수단 장악 능력이에요. 특히 외국 선수 컨트롤 문제, 이게 늘 이슈예요. 왜냐면은 국내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문화권 안에서 농구 선수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두드러지는 선수가 잘 없어요. 웬만하면은 말을 잘 듣는 편에 속해요, 사실은. 근데 감독이 요구하는 걸 좀 하려고 하는 편에 속하는데, 외국 선수들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전찬희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KBL 역대 감독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라거나가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찬희 감독이 요구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본인 입장에서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노력을 해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저는 라거나 선수는 그래도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팀이 외국 선수를 또 로드로 교체를 했잖아요. 찰스 로드. 근데 예. 찰스 로드 선수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잔부상이 계속 시달리고 있다. 그쵸. 그래서 로드와 라거나 엄청 외국인 선수 조합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로드가 생각보다는 지금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조금 그래서 이 KCC가 경기력이 불안정한 데는 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쵸. 그러니까 라거나가 안 되면 사실 찰스 로드가 그걸 메워주고,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이대성, 이정현을 얘기하면서 김혜영 기자가 얘기했던 부분을 사실 빅맨 쪽에서는 라거나와 이제 로드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로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전찬희 감독이 주문한 농구에 좀 적응을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이정현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전찬희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김혜영 기자가 언급한 이 부상 문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오락가락한 것도 사실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KCC가 이 또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정현 선수와 더불어서 송교창 선수가 완전히 성장을 했다. 이제는 팀의 에이스로 보여지거든요. 네. 팀 에이스가 아니고 리그 에이스죠 지금. 그쵸? 네, 지금 허언과 더불어서 제일 잘하는 선수. 네, 33게임에서 평균 32분 뛰면서 15.5 득점을 하고 있는데 3점 성공률이 39%. 사실 송교창 선수 프로에 왔을 때 3점이 약하다, 그게 약점이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한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송교창이 볼을 잡는 위치, 공격을 전개하는 위치를 보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너에서 기다리다가 볼을 받고 자신이 공격을 하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뚫고 이런 돌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45도나 탑이잖아요. 45도나 탑은 주도권을 가진 선수가 활동하는 위치고요. 송교창이 그 지점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송교창의 팀 내 역할이 커졌다. 그리고 전찬희 감독이 이 선수에게 많은 역할을 주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이 기록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이정현, 이대성, 라거나와 함께 뛰면서 만든 기록이라는 게, 와,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선수가 그런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그러니까 그런 선수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고 헤비볼 핸들러잖아요. 그렇죠. 예. 공을 나눠 가져야 예, 되는 예. 선수가 그런 선수들이랑 뛰면서 심지어 이대성, 이정현 둘조차 공존이 안 되는데 손교창은 혼자 나홀로 다른 세상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록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송교창 선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대성, 이정현 이렇게 다들 좀 이제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과 뛰면서 어떻게 여전히 좋은 활약을 하냐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뷔 때부터 안드레 에밋과
이제 그런 선수들 이정현과도 뛰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뛰다 보니까 그런 이제 헤비볼 핸들러 원상 기자가 얘기한 그런 선수가 뛴 경험이 뜻하지 않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적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제 트레이드 이후 상황에도 그런 얘기를 본인은 하더라고요. 또 저는 네. 그거에 더불어서 볼 없는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선수 같아요. 그래서 공존이 가능한 거고, 또 그 선수들과 더불어서 사실 유현준 선수가 주전 포인트 가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현준 선수 역시 전창진 감독이 상당히 만족감을 보이면서 어떻게 이대성, 라거나 이정현 이렇게 뛰는데 자기가 막 지시를 하고 이런 걸 봐라. 그러니까 굉장히 배짱이 있고 배포가 있는 선수다. 그쵸. 저는 유현준 선수의 성장도 지금 현재 KCC가 뭐 순위가 5위긴 하지만 올 시즌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데 한 몫을 한 것 같고, KCC가 그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에 사실 18승 15패 5위 이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것에 비하면 성적이 좀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후반기 때는 이대성과 뭐 이정현의 공존, 그리고 또 외국 선수들까지 팀 플레이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